내일로 가려고 하고. 아, 왜 이러나? 잘 있어? 누가? 박준호 씨 떠보면 인물이 없더라? 나는 머리 누구나 자르면 안 돼. 저 때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매일 저녁 그렇게 있잖아. 몸이 계속 부르지. 몸이 14kg까지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몸이. 그런 사람 아무도 모르고 목에 가요. 물로 있어요. 마시고. 어? 예약하는 거 그만해. 나도 없어. 괜찮죠? 왜 그래? 갑자기 카메라가 목소리가 들어. 다 다리 부러지나 아니야?
봤나? 그 잠깐 인사 한번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창립 20주년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 보기 전에는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보니까 기록이 새록새록하네요.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LPT의 역사와 앞으로 가야 할 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일단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잠깐 얘기하겠지만 2005년 1월에 여기 계시는 우리 박영철 전무와 박영철 전무, 이제 박초영 전무 이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우리 핸드프린팅한 분들부터 해서 뭐 홍순익 전무, 뭐 명석 전무, 김세현 상무님, 이름 김규준 이사, 장정주 이사, 오대선 부장, 이상근 부장, 여기 다 한 15년 이상, 양준 부장 다 한 6년 이렇게 근무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먼저 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톤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창립 20주년을 조금 대대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올 가을이나 내년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분위기 좀 업시켜서 그냥 그래도 20주년이라고 그냥 가기는 뭐해서 우리가 지난 20년간 어떻게 해서 왔는지 5년 단위로 끊어봤습니다. 근데 5년 단위로 끊어보니까 내용이 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2030년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의 역사와 미래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2005년도에서 2010년도가 이제 시작과 도약의 날이었습니다. 1월 24일에 창업을 했고요. 창업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장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는 2005년도 창업하자마자 LG노텍의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면서 그때 카메라 모듈의 매거진, 지금 이딴 거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박전문 어전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억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정이나 모든 부품 공정에는 매거진이라는 게 있어요. 매거진. 그런데 그 매거진을 최초로 사실 LP텍이 멀티 매거진을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브스트레이트 길이가 다 달라가지고 최초로 개발해서 납품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래 창업의 동기가 제가 사업계획 쓸 때 LED 장비에 엄청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ED 시장이 많이 끌 거다. 그래서 이제 LED 장비를 개발을 하면서 데모도 하면서 실패도 하면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약을 하게 된 게 이제 카메라 모듈 이미지 테스트 하면서 LED 장비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여기 2009년도 레이저가 작아서 한다고 2009년도에 LED 장비 관련하면서 디스펜스 스트립, 폼, 테스트, 테이핑, 다이본다까지 했는데 다이본다는 자기사 실패했죠? 오늘 다이본다는 실패를 했습니다. 고생 엄청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알죠? 홍전무는 나랑 같이 셋업하다가 옥상에서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하도 안 돼가지고 죽어야 되나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작과 도약의 5년 동안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은 2011년부터 15년도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 LED 시장이 2009년도에 10년대 엄청 떠다가 2010년도 4,4분기 때부터 갑자기 이 시장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포커싱을 LED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씩 카메라 모듈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홀더 마운트, 버시엠 마운트. 근데 LED 시장이 죽으면서 제가 엄청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아이폰이 더 커지면서 스티픈 어태치 공정이 생기면서 그때는 이제 오메가 이상이었는데 오메가급으로 가면서 스티프너라는 공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2010년 11월에 기회가 오면서 11년도에 납품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 그 추춤했던 거를 다시 극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11년. 그래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카메라 모듈이 수요가 그때는 이제 막 듀얼 카메라로 늘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만들어둔 게 방금 스티플 어태치 그리고 레인포스 버튼 장비랑 VCM 폴더 마운트 이런 장비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바운딩하고 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우리가 위기에 조금 봉착했습니다. 이게 아시면 알겠지만 그 이유가 아이템의 한계가 좀 있었고 제품의 불안정이 좀 했습니다. 근데 뭐 고객의 문제도 있고 이때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이폰이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하는 그 앞에 그 인식 카메라가 이제 달리기 시작을 했죠. 그때 우리가 장비를 부자전하고 카메라 모듈도 좀 정책이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기술 개발하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다시 극복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으로? 그때 이제 실드캔 어태치가 나오고 이게 좀 고생하다가 이제 뭐 극복한 장비인데 홈런 포스트, 벨트 블러링, 더스트 프레임 이때 19년도에 우리가 815 모듈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했는데 이때 16년도에서 20년도는 우리가 위기와 극복을 동전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대충 다 아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네. 이게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이제 제2의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제 기존 제품이 안정화되고 좀 전에 2020년도에 모듈화 장비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그게 빛을 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폰의 OIS라는 이제 기능이 들어가면서 카메라 모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기능으로 아까 16년도부터 20년도에 페이스 아이디가 생겼으면 21년부터 24년도까지는 또 OIS 기능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모듈화로 인해서 인라인이 또 완료가 되면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게 이제 여기에 뭐 다 개발하고 참여하신 분들이니까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815 관련 스티프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기 빠진 것도 있는데 이런 걸로 인라인으로 우리가 다시 재성장을 제2의 성장을 하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저는 항상 여러분 제 주변에도 그러고 제 스스로에게도 그러고 여러분에게도 늘 하고 싶은 말이 지난 것들은 좋건 나쁘건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고 이런 것대로 우리가 교훈이 되는 거고 얻은 것은 얻은 것대로 교훈이 되면서 어떻게 더 잘 하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25년도부터 30년도까지는 어떠한 것을 개발해서 어떻게 팔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니즈를 보면 카메라 모듈의 인라인 시스템 아까 파이썬 이런 것처럼 카메라 모듈의 지금 인라인의 니즈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 되냐 안 되냐라기보다는 인라인을 이제 원하면 우리가 다 적합해 있다. 왜냐면 아까 우리 2016년에서 20년 사이에 카메라 모듈 인라인도 개발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의뢰를 하면서 뭔가 계속 도모를 하고 있는 그런
기회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 뭐 FI 시스템 잘 해서 지금 뭐 OIS, FI도 지금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이 거기서 또 지금은 우리가 2D는 빠져 있지만 또 내년에는 또 같이 거기서 해서 2D까지 우리가 다 토탈하는 걸로 돼서 FI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세 번째에 2027년도가 아이폰 20주년입니다. 아이폰 20주년. 그래서 20년도에 애플사가 20년도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뿐만 아니라 뭐 맥북, 아이패드 이렇게 또한 서비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아이폰은 폴더블 폰이 10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맥북도 폴더블로 해서 18인 열리면 18인치까지 나올 거고요. 아이패드도 폴더블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의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도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우리도 기대 수요가 아마 많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조금 카메라 모듈의 마지막 수요가 기대되는 기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세미컨덕터 부분인데요. 지금 뭐 볼잭 관련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잭 관련해서 원래는 털을 닦고 씨를 뿌리고 뭐 데모를 하면서 여기저기 컬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고요. 내년부터 조금씩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볼잭 시장은 꾸준히 아마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시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반도체라는 것은 물론 매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업다운은 있지만 30년이라는 기간을 가으로부터 앞으로 또 10년을 봐도 늘 수요가 늘 우상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임원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코로나 전부터 2030년도까지 반도체 시장의 우상향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반도체 시장은 뭐 계속 늘어나죠. 안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업다운 있지만 반도체 시장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지금 AI가 너무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엔비디아 쿠다니 뭐 이런 게. 근데 시스템 AI는 시장이 정책이라기보다는 이 시장이 수요가 올라가는 것 좀 한계가 있는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칩 자체에서 AI가 되는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퀄컴이나 이런 데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많이 시장이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주식도 지금 조금씩 더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시장은 즉 결과론적으로는 항상 우상향한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계속 좀 핸들링하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일단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는 거를 분명하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첫 발을 내딛고 원래는 거기에 이제 컬을 받는 진행 과정을 기대하면서 이 기간 안에 반도체 장비의 매출이 아마 우리 회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카메라 모듈보다는 아마 반도체 쪽 매출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우리 회사가 반도체 시장을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템들이 같이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형성이 되어서 뭐 고속 픽앤 레이서라든가 또는 디스펜서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새로운 프로세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또 새로운 장비, 비슷한 류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반도체 관련된 장비도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개발해놓은 파츠인데요. 우리가 지금 디스펜스 파츠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일즈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 또 이제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에어펄스가 있고, 젯펌프 있고, 리니펌프 있고, 이제 악어펌프, 스크루밸브가 있고,
이거를 단품으로 팔기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 그렇게 진입하기에는 장비 안에 그거를 이 셋업에서 팔기에는 장비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형, 탁상형을 개발을 해서 품질은 무사시 이상이고 가격은 이 중국 장비 수준의 가격으로 전략을 만들어서 1년에 뭐 수천 대를 파는 전략으로 해서 원래 상반기 개발을 완료해서 전 세계의 대리점 에이전시 모집을 해서 전 세계로 대대적으로 막 때려 만들면서 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제조하지 않을 겁니다. 대만이나 우리가 관련된 데를 줘서 우리는 핵심만 만들고 납품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소프트웨어 비용과 기본 비용을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펜스 파츠 쪽에 관련된 매출가 이것 또한 이 기간 안에 아마 1년에 뭐 한 1000대, 2000대 팔리면 매출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탭타입 볼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반도체 시장의 볼 마운트 시장을 많이 겨냥을 해놨지만 우리가 세일즈를 하다 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도 매뉴얼로 뭔가 볼젯이 필요한 시장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리볼링이라든가 뭐 납땜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세일즈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대 30년대에는 이러한 제품들로 많이 이제 하지만 여러분 많이 이제 고객사로부터 더 오다를 받고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에피텍이라는 회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건 하지만 또 이 5년이라는 기간이 길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또 뭐 어떤 걸 가지고 올지 모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또 새로운 걸 개발하면서 또 새로운 걸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외에도 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되면 따로 한번 제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겨냥해서 간역을 쏠 것이냐. 정확하게 우리는 2030년도까지에는 3천억 정도의 매출을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제가 여기 있는 몇몇 분들은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영상을 먼저 딱 1분짜리거든요.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하고 오늘 행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누르면 틀어지나? 다시 이제는 연락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 밸런스를 찾아서 어느 것과 일의 밸런스를 찾아보면 그냥 중요해요. 그걸 갖고 최고의 가치를 삼는다? 오케이. 나는 워라벨을 사는 게 너무 좋아. 내가 그걸 선택했으면 나보다 워라벨 포기하고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다른 잘 가는 길에 대해서 나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국미 대통령이었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 나는 안 했잖아요. 약을 있었지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하고 있으면 잘해주길 바라고 다른 정치에서 후원하고 주고 돕고 이런 정도는 하지만 그 사람으로 하면 안 되죠. 안 했잖아요. 지나가야지. 그걸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면 그런 쉽지 않아요. 무증가는 사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본인에 대한 가혹한 나아지지 말고 스스로 본인 앞에까지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업적이 있으면 일단은 하는데, 아직 아이까지잖아요. 스스로가 만족할 수 없다면 1년만큼은 미치를 잘 신는 거예요. 그럼 뭔가는 돼요. 10년이면 어느 작든 어느 정도의 성취는 이룰 수가 있어요. 저도 대한민국에 그런 정도의 자신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매우 편하지 않고 내가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자기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해보세요. 그만하게. 여러분 이분이 함익병이라는 이제 의사인데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인데요. 여기 이제 사실은 팀장 이상 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덜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회사에 좀 여기에 보다 더 젊은 분들, 그리고 입사하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이 영상에서 나온 10년만 미친 듯이 해보면 뭐라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어디 미국인가 어디에서 이 기자 인터뷰를 할 때 마누라 빼고 못 빼고 다 한번 바꿔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누라 빼고 못 빼고 다 바꿔보라는 아마 단어만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더 보면 마누라 빼고 뭔지 모르겠는데 뭐 자식 빼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난 비슷한 의미인데 하려고 하는 사람 다리를 붙잡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리를 붙잡지 마라.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변하지 아니하고 싶은 사람은 안 변해도 좋다. 어떻게 다 변하느냐. 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뒤에서 시기와 질투, 뒷다리를 붙잡지 말라는 말이 그 내용에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우리가 뭐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여긴 이분은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한 7, 8년 전부터 몇몇 스태프들한테도 얘기했고 모두 바를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5년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년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미친 듯이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미친 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미친 듯이 수년간을 한번 해본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말씀한 게 다 정답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 특히 젊은 분들 미친 듯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뭔가 끊임없는 노력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테스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진짜 내가 5년 동안 미친 듯이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도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그래 했나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보면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특히 여기 젊은 분들 많잖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미친 듯이 한번 해보면 뭐라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꼭 뭐 어마어마한 불을 만들어야 성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엔지니어면 내 기술에 대해서도 5년 동안 미친 듯이 하면 정말 내 상사보다도 더 뛰어난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뭐 영업도 뭐 구매도 뭐 제조도 뭐 모든 분야가 내가 하는 거에서 5년을 정말 미친 듯이 하면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성장되어 있어서 나의 가치를 누구에게도 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끝으로 에피텍은 그러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인재가 에피텍을 떠나지 않고 회사가 그러한 인재를 충분히 대우해주고 만약 회사가 그러한 인재를 대우해주지 않았을 때 그분들은 떠나셔도 좋습니다. 왜? 회사가 그렇게 발전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즉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통 주변의 CEO나 회사들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저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긴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 또한 더 노력하고 그분들에게 대우를 해주려면 회사가 더 좋아져야 그죠? 그렇게 함께 발전해 나가는 회사로 만들고 싶지 회사는 변하지가 않고 사람들에게는 발전하라고 그 발전한 사람에게는 대우도 안 하고 있으라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더 발전하고 회사가 나의 가치를 충분히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더 좋은 회사에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떠나셔야 돼요.
다만 반대로 스스로 발전했는데 회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뭔가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에서 영원히 끝까지 함께 발전해 나가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길을 쓰면 길었고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피텍과 함께 2030년도에 더 많은 것들을 더 의미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